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오혜선입니다. 오늘은 박수인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일과 직업의 모습도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일하는 방식 역시 다양해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일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단기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시장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체감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중심 채용 확대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AI와 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일자리 구조가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줄어드는 반면 AI를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은 늘어나면서 기존 직무가 사라지기보다 형태가 바뀌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단순 스펙보다 직무 경험과 디지털 역량이 취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박수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검증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반드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만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요. 최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라는 직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라는 직업은 의료기기가 개발되는 단계부터 출시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는 전문가입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직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는 제품이 개발되는 초기 단계부터 실제 시장에 출시되고 난 이후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위해 필요한 허가 및 심사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법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기업과 정부 규제기관 사이에서 기준을 전달하고 조율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돕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인 이해와 함께 규제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직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작은 오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가 늘어나면서 제품의 구조와 작동 방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순한 검사만으로는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기술을 이해하면서도 규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 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직업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규제과학 관련 인력 수요는 2022년 약 2만 8천 명에서 2026년 약 3만 6천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약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의료기기 산업 성장과 함께 인력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관련 분야 인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는 전자, 기계, 의공학 등 관련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직자를 위한 중기 과정과 재직자를 위한 단기 과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인 의료기기 RA 전문과 2급과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은 의료기기 기업에서 품질 책임자 요건에도 포함될 만큼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 제약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명확한 준비 경로를 가진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는 첨단 기술과 안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기술을 이해하면서도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직업,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라는 직업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네, 기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기다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매일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잡정보 시간의 주제는요, 중장년 내일 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4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총 인구의 40.5%에 해당합니다. 이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데요. 이 중장년층 대부분이 50대 초반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취업과 실업 상태를 반복하면서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년층을 위해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곳을 고용24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중장년 내일센터인데요. 이 중장년 내일센터에서는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 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특화 서비스 등의 중장년층에 특화된 종합 고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장점인데요. 또한 센터의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전직 지원 서비스입니다. 1:1 맞춤 재취업 및 전직 컨설팅,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 구직 지원 서비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먼저 고용24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구직 신청, 전직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개인별 컨설턴트가 배정됩니다. 그 후에는 1:1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생애경력 설계입니다. 중장년의 생애경력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를 확인하고요. 이를 통해 장단기 경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제도약 프로그램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 스킬 향상과 취업 동아리 구성, 자기소개서 작성 수업 등을 포함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직업 기초 역량 증진 교육입니다. 정보화 등 기초 역량 증진 활동 향상을 위해 MZ세대와 상생의 소통 스킬, 온택트 시대의 업무 효율 높이기 등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전직 스쿨, 산업별 특화 서비스, 사업주 자원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신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24의 중장년 내일센터에서는요, 중장년 고용 사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해 성공적인 재취업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기술 기반 일자리의 확대 속에서 경제와 개별 가정의 핵심인 중장년층이 다양하면서도 적절한 직업 능력을 향상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년 내일센터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기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한 오늘의 잡정보 시간 함께 만나봤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빈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전환 직업군 등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 오른 고기들 어디서 왔을까요? 흔히 고기라고 하면 넓은 목장에서 기른 가축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 혹은 이미 시작된 2026년 식탁위 고기는 목장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실험실 가운을 입고 스테이크를 만드는 사람, 바로 배양육 전문가입니다. 흔히 세포농부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도 진짜 고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양육 전문가가 나타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도축하고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직면한 몇 가지의 큰 숙제들이 이 당연했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5%나 됩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만큼이나 축산업이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배양육은 기존 방식보다 땅을 99%, 물은 90%나 덜 쓰면서도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육류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기존 축산 방식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 데에 반해 가축을 키울 땅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죠. 여기에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과 항생제 남용까지 더해지면서 배양육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배양육 전문가는 통제된 실험실에서 고기를 재배함으로써 오염 걱정 없는 깨끗한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맛도 중요하지만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기술로 답을 내놓은 것이 바로 배양육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풍요로운 식탁을 유지하고 싶은 현대인들의 바람이 이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습니다. 배양육 전문가가 하는 일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선 공학적 예술에 가깝습니다. 먼저 고기 세포를 깨끗하게 재배합니다. 건강한 동물의 몸에서 아주 적은 양의 세포를 빌려와 이 세포들을 영양분이 듬뿍 담긴 배양액이라는 물속에서 정성껏 키워내는데요. 마치 식물의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이 세포들은 무럭무럭 복제되어 나갑니다. 이때 세포들이 고기 특유의 쫄깃한 결을 갖도록 기를 터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배양육 전문가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다음 단계는 영양과 맛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가장 특별한 순간입니다. 바로 세상에 없던 맞춤형 고기를 디자인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고기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성분을 직접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 함량을 획기적으로 낮춰 혈관 건강에 걱정 없는 삼겹살을 만들거나 특정 영양소를 강화한 기능성 소고기를 기획하기도 하죠. 과학자의 정밀함에 식품기획자의 창의력이 더해져 맛은 그대로이면서도 몸에는 더 건강한 미래형 고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흥미로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주로 생물공학, 식품공학 혹은 동물생명공학 전문가가 유리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으로는 세포 배양 능력을 증명하는 생물공학 기사와 식품의 안전 및 가공을 책임지는 식품기사가 핵심적인 자격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배양육 판매 승인이 가속화되고 있고 실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글로벌 거물들도 배양육에 천문학적인 금액도 투자하고 있고요.
국내외 대형 식품 기업들도 미래 먹거리로 배양육을 낙점하고 전문가를 모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양육 전문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자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갈 확실한 유망 직종입니다. 배양육 전문가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로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의 내일을 지키며 인류의 식탁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디자인하는 미래의 요리사입니다. 나중에 내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이 직업,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지금 당장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즐기는 고기 한 점에 담긴 생명 존중과 지속 가능성의 가치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준비한 미래 유망 직종 배양육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취업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이다라는 기대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또 기업이 원하는 인재 기준도 달라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스펙보다 실제 역량과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 일자리는 과연 줄어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인 아나운서, AI가 일자리를 많이 대체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자리가 사라진다기보다는 형태가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AI를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새로운 역할은 계속 생기고 있죠. 네, 특히 데이터 분석이나 콘텐츠 기획, AI 활용 직무처럼 기술과 결합된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 기준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네, 예전에는 학벌이나 스펙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해봤는지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네, 특히 문제를 해결한 경험, 그리고 직무와 연결된 경험이 핵심 평가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채용에서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준비된 인재가 아니라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흐름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도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일의 기준이 좀 바뀌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역량을 갖추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직무 전환도 자연스러운 커리어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결국 핵심은 나만의 전문성을 만드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커리어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학습력인데요. 기술과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이 곧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네, 결국 이 AI 시대의 일자리는 줄어든다기보다 형태가 바뀌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일 텐데요. 자, 이제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네,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커리어를 고민하실 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방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비인 스토리를 정시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AI가 사과를 대신해 그림을 그리고 기자를 대신해 기사를 쓰는 시대.
과연 인공지능이 바꾸고 있는 미래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은 무엇일까요? 오늘 자빈스토리에서 만나볼 인물은 가장 전통적인 산업, 음식을 가지고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바로 요리하는 경영가 백종원입니다. 그의 시작이 화려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건축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며 17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는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다시 일으킨 건 역설적이게도 쌈밥집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방 동선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계를 직접 개조하고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관찰하며 데이터를 쌓았는데요.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듯 그는 현장에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데이터를 수집한 겁니다. 이것은 훗날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표준을 만드는 거대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솔루션 기획자로 불립니다. 요즘 레시피는 인터넷만 찾아봐도 수백 개가 나옵니다. AI도 완벽한 레시피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백종원은 다릅니다. 그는 골목 상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스토리를 입힙니다. AI는 정답을 내놓지만 백종원은 맥락을 짚어내는 건데요. 가격을 낮추되 회전율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 대중이 원하는 맛의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기획력. 이것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고유의 영역, 바로 통찰력입니다. 백종원은 현재 안주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이제는 글로벌 시장까지. 그는 기술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리라는 본질은 유지하되 시대에 맞는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 건데요. 그는 셰프이자 CEO이며 동시에 강력한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AI가 바꾸는 시대, 살아남을 직업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으신가요? 기술은 우리의 손발을 대신할 수 있지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과 사람에 대한 이해는 오직 인간의 몫입니다. 백종원의 일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스토리를 기획하는 겁니다. 자빈스토리였습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이도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알아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인 고령화가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구 구조가 변하면 경제의 모습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형태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먼저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분야는 돌봄과 건강관리 산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시설이나 가정물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나 이동,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요. 고령 인구가 늘면서 관련 인력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받는 직업은 방문 건강관리사입니다. 의료기관 밖에서도 건강을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혈압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는 단순히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생활 속 건강관리 일자리도 함께 늘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시니어 맞춤 서비스 직무의 등장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계에서는 어르신들의 이동 속도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정에 여유를 두는 시니어 여행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 코스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시니어 여행 기획자 같은 역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와 주거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금융 분야에서는 연금 상담이나 노후 자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돕는 금융 상담 직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거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의료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주거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주거 서비스 운영자와 프로그램 기획자 같은 직무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고령화될수록 돌봄과 건강관리, 금융, 여가와 주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를 위한 산업과 일자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까지 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흐름 속에서 일터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로 보는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박수인 아나운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겉으로는 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어붙고 있는 우리 고용시장의 두 얼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채용 문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가입자 수가 늘어났는데 이 구직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왜 이렇게 차가운 건가요? 네, 바로 구인 배수라는 지표 때문인데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이 수치가 0.37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구직자 100명이 일자리 37개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인데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기업들이 구인 공고를 덜 올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신규 채용 수요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네, 고용 규모는 커졌지만 채용문은 좁아졌다는 건데 업종별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 현재 고용 시장은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나 숙박,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고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은 9개월째, 건설업은 무려 3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제조업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산업 현장에 온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특히 청년층의 지표가 고용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 연령별 지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세대 간의 격차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입자는 20만 명 넘게 급증한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은 6만 7천 명이나 감소했는데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표는 개선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 업종과 연령대에 평준된 경향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줄어든 점은 다행스러운 신호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채용 시장의 냉기를 걷어내기엔 아직 부족한 모습입니다. 결국 전체 가입자 수라는 수치에 안주하기보다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제조업 등에서 실질적인 채용 활력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비슈 데이터로 알아본 일터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네, 배지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최근 뷰티 시장은 화장품을 넘어서 의료 미용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새롭게 스킨 부스터 시장을 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스 메디어인데요. 이미 알려져 있는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한스 메디어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줄이고 또 효과는 높인 ECM 스킨 부스터를 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기업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스 메디어는 1999년에 처음 설립이 됐었고요. 인체 이식용 피부와 또 실리콘 보형물, 골 이식제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2002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또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약 3,000명 규모가 되는 조직공학연구소를 설립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조직공학 기술 확보를 위해서 최고의 연구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스 메디오 기술로는 사람의 뼈나 또 피부 같은 인체 조직을 가공해서 이식용 제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 기술로 만든 이식용 제품을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스 메디오는 의료기기 분야에 더불어서 의료 미용 시장까지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스킨 부스터 같은 비수술적 방식의 시술을 개발을 한 상태에서 시장의 니즈에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성형외과나 의원에서도 이런 뷰티 시술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와 미용이라는 이런 두 영역을 통해서 사업의 균형성을 골고루 갖춘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주요 사업인 의료기기로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를 하고 또 미용 성형 제품을 통해서는 성장 가능성까지 동시에 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 또 아시아를 중심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또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앞으로 한스 바이오메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어디까지 커질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어디로 떠날지 고민되는 순간 여러분의 주말을 빛나게 만들어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봄바람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요즘 그냥 집에만 있긴 조금 아쉽잖아요. 오늘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빛으로 물든 숲길을 걸어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천 개의 등불이 밤을 밝히는 곳, 바로 남양주 낭만 등불 축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산들소리 수목원에서는 밤이 되면 또 다른 숲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낭만 등불 축제는 자연 속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조명과 등불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빛의 정원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일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숲속 곳곳이 화려한 불빛으로 채워지며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입니다. 숲길을 따라 이어지는 빛터널, 사랑스러운 동물 모양 조명,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하트 모양 조형물까지 어딜 걸어도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져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낭만 등불 축제는 단순히 야경만 보는 축제가 아닙니다. 낮에는 수목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고 맨발 체험이나 조격 체험 같은 힐링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데요. 해가 지면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낮의 자연과 밤의 빛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제를 가장 아름답게 즐기고 싶다면 해질 무렵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을빛이 남아있는 하늘과 숲속의 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 주말 나들이나 가벼운 야간 데이트 코스로도 좋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한 이 등불 축제는 올해 3월을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인데요. 축제의 마지막 달인 만큼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으로 물든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특별한 밤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이번 주말 조금 색다른 밤 산책을 떠나보고 싶다면 남양주 낭만 등불 축제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잡학사전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빈주영 아나운서가 오늘 주간 날씨를 준비했습니다. 빈주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질 텐데요. 내일 오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보이겠고요. 다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 나쁨까지 치솟았다가 오후부터 보통으로 누그러들겠습니다.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안동 0도, 울산 4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부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텐데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익숙했던 일의 방식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바뀌지만 그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잡학사전에서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통해 일과 사람, 그리고 변화하는 미래를 통해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삶을 움직이는 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